열린 언론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맞춰 전남 담양군을 이끌고 계시는 이병로 군수님을 모시고 민선 8기 담양의 미래와 방향,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의 100일간 저희는 민선 8기의 군정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가 행정 조직을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개편해서 국장들이 좀 업무를 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 전결 그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군수가 갖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해서 업무들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를 해서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오전 중에는 사무실에서 민원인들과 접견이라든가 직원들 결제 등을 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 국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그대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가 서울 사무소를 발빠르게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 출신 국회의원을 모셨던 보좌관을 서울 사무소 소장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 다음에 우리 또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해서 향후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고 향후들과 같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해했던 규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 결과로 그동안에 건축물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서 약 250여 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을 100일 동안에 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철저히 공직생활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담양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렇게 뛰는 그런 100일이었다고 저는 자평해 봅니다. 예, 100일이지만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담양군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또 대표적인 정책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민선 8기는 새로운 담양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군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행정에 이렇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 그래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군정에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 군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그런 담양 군정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담양군은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어야 담양이 잘 살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32%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효도 행정을 하기 위한 향촌 복지,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우리 담양군 국민들도 편안하고 그렇게 높은 복지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이 향촌 복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담양이 여타 농촌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인구가 계속해서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는 적기 때문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2산업단지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 속에는 드론 산업 관련, 그 다음에 물류, 드론 물류, 그 다음에 배달 로봇,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전기 배터리가 되겠죠. 그런 청년들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제2산단을 지금 구성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그동안에 한 분이 군수를 한 16년 정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역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이 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민선 8기의 목표고, 그 다음에 우리 담양은 또 내륙형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담양이 새로운 관광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거 없이는 더 이상 관광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이 그런 관광 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펼쳐나가고, 현재까지 담양이 좀 정적인 도시였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동적인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과정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포용적인 그런 공감행령 구현이 민선 8기의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고 목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향촌복지 실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향촌복지에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향촌복지는 제목에서 이제 그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담양에서 사신 어르신들이 담양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좀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향촌복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이제 95세고 제 아버지가 99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심정으로 효도 행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정 방문 보건사업 같은 걸 좀 강화를 해서 일주일에 직원들, 우리 보건직이라든가 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정을 한 번 정도 방문하던 것을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기능을 좀 강화를 했고, 그 강화라는 것은 인력, 예산 이런 것들 다 확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강화하고 있고, 관내에 지금 29개소 요양원이 있습니다만은 요양원에 대한 기능 보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타지의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은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기능 보강과, 그 다음에 입소하실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일정 부분도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좀 관내 곳곳에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에서 편히 쉬시다가, 이게 이제 그게 어려워가지고 요양원을 가실 때 최대한 요양원에 가실 수 있는 기간을 늦춰보자는 게 주간보호센터 기능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향촌 복지의 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행정의 최대한 복지에 대한 수요를 하나하나 촘촘히 점검을 해서 그런 복지망을 저희는 구축하는 것이 향촌 복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 때부터 공감 행정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예, 공감 행정의 의미가 뭡니까? 공감 행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하고 이렇게 소통을 강화하는 게 공감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각 분야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또 군은 이렇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참여 소통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의사가 이렇게 바로 행정에 반영돼서 그게 국민이 원하는 군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늘 제가 주장하는 게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렇게 작은 소리도 적극 군정에 반영해서 포용적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간 것이 그런 공감행정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게 하향식 예산 편성이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읍면사무소에부터 반영해서 상향식 예산 제도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하나도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상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장 행정을 강화를 합니다.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그래서 항상 현장 행정에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공감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경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 도시 담양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담양은 국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촌을 만드는 것이 잘 사는 담양을 만드는 것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농업 예산을 담양군 전체 예산의 30%까지 이렇게 농업 예산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농업 쪽에 투자함으로써 농업과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그 명품 딸기 품질 개선을 위한 우량묘 공급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체 작물을 발굴해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스마트팜으로 시설 원해와 축산 시설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담양에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담양이 젊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 담양의 농업 부분은 그러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전국의 최상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을 떠나서 우리 담양에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청년이 들어오는 그런 담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양에 제2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을 하는 것이 최우선 군정의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예산으로는 그런 잘 사는 담양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이 이미 메타프로박스라든가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단빛 지구 이런 데를 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대단히 성공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 자본 투자 유치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우수한 인력을 그 부서에 배치한다든가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무정면에 있는 파인스톤 CC 조성 사업이라든가 창평면에 단빛 파몰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들을 이미 협약을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자유치 쪽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새로운 자본 유치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더 노력을 함으로써 담양이 자립형 경제도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하면 관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광주 그 광역시 군도 도심권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광도시 담양 건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담양이 이제 그 관광객이 내륙형 지역으로서는, 내륙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관광객들에 대한 변화추이를 이렇게 보면 그 크게 신장세가 없어요. 그래서 담양이 관광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담양이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음식도 우리 남도의 어떤 음식 문화 일본지고 다 좋은데, 어떤 새로운 관광에 대한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야간 경관 사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고 체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담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양이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만은 생태 관광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쪽에 좀 보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담양구수 이병로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걷는 100걸음보다 100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늘 강조하고 느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우선 정책,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천년을 우리 담양군이 끌고 나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담양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많은 내양심을 갖고 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